투사 정치인 이미지로 탈바꿈한 황교안 대표. 이제 당내 군기 잡기에 나섰는데요. 잠이 오냐 이렇게 꾸짖었다가 정작 본인이 공개회의석상에서 꾸벅꾸벅 졸았다고 합니다. 좀 머쓱했겠는데요. 지금 오늘까지 나흘째인가요? 국회 앞에서 지금 규탄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수염 기르고 운동화 신고 점퍼 입고 지금 투사 이미지로 굳혀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계속되는 강경투쟁은 과연 무엇을 노리고 있는 걸까요?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들이 상당히 좀 거칩니다. 황교안 대표 그동안에 보여줬던 이미지와 사뭇 다른 건데 일부러 그러는 걸까요?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본인이 강경해지면서 당 내에서 너무 지나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군기 잡기도 하고 있는데요. 그랬다가 또 본인이 좀 머쓱한 일도 당했고 한번 짚어보지요. 먼저 황교안 대표 관련 녹취 좀 들어보겠습니다. 지 멋대로 법도 어기고 국회법도 망가뜨리고 문화무개가 지 멋대로 하는 거 다 보셨죠? 국민들을 대변하는 국회에 들어오실 때 자유롭게 오셨습니까? 막혔지요? 오래 고생하셨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들어오신 거 이미 승리한 겁니다. 문희상에 대해서 규탄하죠? 욕하지 마세요. 욕할 가치도 없습니다. 왜 여러분의 입을 더럽히세요? 이거 도둑놈 아닙니까? 내 돈 가지고서 왜 지가 멋대로 쓰는 거예요? 도대체 듣도 보도 못한 의장입니다. 듣도 보도 못한 국회를 이렇게 망가뜨리고 있어요. 국회의장 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까? 국민의 뜻을 따라야 하는 거죠. 이 국회 주인이 누굽니까? 문희상입니까? 지난 19대 때 우리 자유한국당 의석수가 152명이었습니다. 과반수가 넘었죠. 표수로 말하면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있었죠. 그런데 우리 과반수의 힘으로 우리 마음대로 했습니까? 민주당 의견 듣고 군소정당들 얘기 듣고 다 들어가면서 어렵지만 그렇게 국회를 끌어갔죠. 지금 이 정부 몇 석입니까? 130몇 120몇 법밖에 안 되는데 자기 멋대로 하고 있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엉터리 2중대 3중대 4중대 5중대 이거 만들어가지고 지금 자기들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 국회의원은 물론이고 보좌진 그리고 일부 당직자, 국회 사무처 직원까지 폭행, 성추행 등 여러 가지 불법 일탈 행위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이미 체증된 자료도 많고 동영상 자료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성추행도 있었어요? 성추행도 의원님? 예,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일도 있었습니다. 성추행이 이번 이 국회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라 광화문광장의 소위 태극기 집회라고 하는 곳에서 상습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던 이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좀 더 엄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은갑 실장, 황교안 대표가 왜 이렇게 강경해진다고 보십니까? 황교안 대표 움직임은 패스트트랙 이후를 대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어쨌든 간에 법이 통과됐을 경우에 지금 황 대표가 구사하고 있는 보수 대통합이라는 것은 물 건너갔다고 봐야 되거든요. 기존 군소 정당들이 레이스를 펼칠 겁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과연 어떤 움직임을 펴는 것이 유리할까라는 판단을 속에서 지금 황 대표는 그렇다면 기존에 이제 집토끼, 소위 이제 그거 좀 보수에서 좀 한참 오른쪽으로 가 있는 이런 분들과 함께 하면서 내는 선거 전략을 끌어가려고 하는 그런 의지로 읽힙니다. 그러니까 앞서도 위성정당을 얘기했습니다만 그 점도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하면 좀 와닿을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과연 이 같은 전략이 전체 내년 총선에서 과연 득이 되겠느냐. 그러니까요. 결국에는 이제 외연 확장성의 문제일 텐데
이게 굉장히 부닥침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당내 한편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과연 왜 저러는가, 저게 맞는 것이냐라는 이제 목소리가 분출되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인데 어쨌든 황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지금 원외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저런 상황들을 감안하면서 패스트트랙 이후에 소위 말하는 철저한 보수 그층을 염두에 두고 그들과 함께하겠다라는 전략 속에서 나오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예. 그런데 정말 김영주 의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득이 될까요? 저는 뭐 득이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수도권 수도권 선거에서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지층은 보여지는데. 결집할 수 있지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느 정도 지지층 결집에는 성공할 수 있고 본인의 스스로의 리더십을 강화하는 착시 현상을 줄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이제 확장성으로 가지 못하는 이제 그런 것이 한계가 있고요. 저도 그래서 이게 말하자면 그동안에 본인한테 주어지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총리 법무부 장관으로서 너무 무임승차한 거 아닌가. 또 뭐 거기에 대한 어떤 본인 스스로의 자기가 모시는 대통령이 탄핵된 데 대해서 책임진 게 있냐. 이런 부채의식 자체가 아마 이런 식으로 자기의 종교적 스타일이나 말하자면 제가 보기에는 많이 매니키안적인 조로아스토 교주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양자택일적인 너는 적이고 나는 나는 선이고 너는 예. 독재다 이런 아주 과거 방식하고 전혀 다른 새로운 형태의 그런 이분법적인 어떤 공격력을 가지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당내 정말 민주적 소통 창구가 없어지는 거죠. 그야말로 당내 독재를 만들어가고 나아가서는 자기한테 올 수 있는 우리 공화당의 비판을 조금이라도 줄여보자라고 예. 하는 그런 꼼수. 또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위성정당이 됐을 때 조금 더 친화력이 높아지는 단기적인 효과는 거둘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최수영 교수, 축구 우리가 어제 봤습니다만 네네. 아주 1대0으로 잘 네. 싸웠어요. 근데 계속 공격하잖아요. 네. 그것도 힘든 일이죠. 닥치고 공격 정말 어려운 거죠. 예. 네. 이 당 내에서 피로감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있죠. 왜 없겠습니까? 지금 뭐 당내 피로가 뭐 황 대표도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당내 의원들도 그러니까요.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걸 지켜보는 국민들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피로감의 극치가 지금 연말 향해 가고 있는데 저는 세 가지 정도로 분석을 한번 네.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왜 이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보니까 황 대표가 현실적인 방법이 없다라는 아마 그런 고민에서 나온 것 같고 두 번째가 이걸 하니 어쨌든 이렇게 강경하게 발언하고 강경하게 본인이 앞장서니까 당 장악력이 높아진다는 데 대한 어떤 확실한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삭발 단식의 추억이 너무 강렬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야당 대표가 한 두세 달 사이에 삭발과 단식을 동시에 했던 사례는 정치사에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마. 그렇네요. 근데 본인은 또 데뷔한 지 1년도 안 되는 정치인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엄청난 진짜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이렇게 엄청난 투쟁력을 보여주면서 본인이 약간 효과를 느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추억이 오히려 지금 계속 이렇게 강경 일변도로 몰아가는 것 같은데 그런데 과연 국민들이 그 제1야당의 지도자가 저렇게 장애로만 가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총선이 4개월 남은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마지막 기억이 어떻게 표심으로 연결될 것인가를 저는 황교안 대표도 한번 고민해 봐야 할 지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김성환 평론가가 보시는 노림수는 뭐라고 보십니까? 대선이죠. 대선. 네. 대통령 되기 위해서 저러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을 저는 저렇게 하면 하는데요. 대통령 되기 좋은가요? 뭐 우리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정치권에서 아무리 내 주변에 사람이 많아도 내 편이 몇 명이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는 지금 내 편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주변에 아무리 지지자가 많아도 황교안 대표를 지지할 수 있는 오롯이 황 대표만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냐가 황 대표한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들, 다른 데 쳐다보는 사람들이 아무리 주변에 많이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지금 황교안 대표는 제가 생각하기엔 총선에 대한 관심보다는 대선에 대한 관심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만약에 총선에 대한 관심이 많다 그러면 당을 좀 더 차분하게 잘 정리하거나 협상력을 발휘해서 좀 더 민주당을 끌어오는 노력을 한다던가 아니면 그런데 잠깐만요. 총선에서 만약에 지면 본인이 책임을 지겠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총선보다 대선을 생각한다고 하면은 총선에서 지면 미래가 불안하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 황교안 대표한테는 공천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총선을 거치면서 황교안 대표 사람들을 만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러면 황교안 대표를 내치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까지 싸웠는데
그리고 그 대척점에 민주당이 있다기보다는 좌파 정권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지지자들을 단련시키고 훈련시켜 왔는데 그 지지자들을 통해서 황 대표가 내년 선거로 가기보다는 대통령 선거로 곧바로 가는 게 훨씬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당내에 걸림돌이 될 만한 의원들이 이번에 50% 물갈이 한다고 하잖아요. 상당 부분 바뀔 것이 틀림이 없고 이런 과정에서 오롯이 황 대표 체제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좀 더 극한적인 어떤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하여튼 요즘 보면 옛날에 그 황교안 총리가 맞나 싶을 정도로 많이 달라졌습니다. 어디에 저런 내면이 숨어 있을까 궁금하기도 한데 서정욱 변호사는 황교안 대표 잘 아시니까 원래 저런 모습이 안에 들어 있었어요? 그렇죠. 원래 이제 그 외유 내강, 외유 내강이고요. 저는 이제 제대로 투쟁을 이제 잘하고 있다 봐요. 지금은 외강 내강이네요. 예? 지금은 외강 그렇습니다. 내강이에요. 예. 그 제가 이제 그 세 가지 의도를 적었잖아요. 첫째는 이제 그 총선 구도를요 선명 유일 야당으로서 민주당과 한국당의 1대1 구도로 만들어간다. 결국 이제 1+4는 민주당의 위성 정당이고 유일한 선명한 야당은 한국당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그 투쟁으로 가는 이게 첫째 이유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집토끼하고 산토끼를요 두 마리게 다 쫓으려면 둘 다 놓치는 게 99%예요. 어떻게 잡느냐? 집토끼를 잘 기르면 산에 있는 토끼는 부러워서 집으로 내려옵니다. 이 말은 그 자유파가 제대로 뭉쳐서 집결하면요 중도층은 끌려오는 거예요. 산토끼가 집으로 내려온다는 얘기는 또 처음 들었습니다. 제가 자주 하는 게 비유입니다. 왜냐하면 자유파가 확실하게 뭉치면 보수가 중도층은 이게 거의 끌려온다니까. 중도층을 잡으러 가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이렇게 견인하는 거예요. 견인. 이게 선거 전략이 황 대표도 바르게 보고 있다. 이렇게 저는 두 번째 보고요. 예. 그다음에 그 세 번째는 황교안 대표가 이번에 공천 물갈이 50% 했잖아요. 그 공천 기준이 뭐냐? 첫째도 이게 투쟁력, 둘째도 투쟁력, 셋째도 이제 투쟁력으로 합니다. 결국 이게 보수의 가치를 위해서 얼마나 목숨 걸고 싸우고 투쟁했느냐. 대표적인 게 곽상도 또는 이제 그 김진태 또는 주광덕 이런 게 의원들을 중용하고 무사한일 웰빙족. 황교안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부터 보수 괴멸이 원인이 뭐냐? 그게 바로 투쟁력이 부족하다. 제대로 이게 싸우는 국회의원이 없단 말이에요. 온실 속의 화초처럼 이런 걸 이게 다 물갈이하기 위해서는 본인도 이게 투쟁이 필요하잖아요. 이런 세 가지 구도하에서 지금 제대로 전략을 짜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한규 변호사. 문재인 대통령, 그러니까 현 정부가 예. 올해 들어서 그 벌어진 일들을 보면 청와대가 또 압수수색도 됐죠. 또 뭐 어쩌면 현 정권에 실세했던 조국 전 장관은 지금 가족들이 또 일부 구속도 되고 지금 현재도 하명 수사 논란에서 계속 수사를 받고 있고 경제도 지금 약간 침체고 부동산도 과열되고 하여간 여러 가지 현 정부가 지금 지지율이 굉장히 떨어지는 상황인데도 지지율이 상당히 유지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민주당과 그 한국당의 지지율 격차도 상당하고요. 이게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그럼 한국당은 여기서 황교안 대표는 여기서 좀 힌트를 얻거나 그래야 되는데 계속 한쪽을 보면서 정치를 하는 게 일관되거든요. 대표가 되고 나서. 특히 올 초에 민주노총이 분명히 이 노동법 개정과 관련해서 국회에 진입하는 이런 논란이 있었을 때 한국당이 그 당시 굉장히 비판을 했었고 보수 쪽에서 굉장히 비판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모습을 지금 황교안 대표가 거꾸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거꾸로 그 난입한 일부 극우 세력들에 대해서 뭐 승리했다 이런 말까지 하는 걸 보면서 지금 이런 무리수는 결국은 본인의 리더십 강화와 지금 패스트트랙이 통과되고 이러면은 그건 난 최선을 다했고 책임은 뭐 이거는 뭐 집권당이랑 그 야합한 뭐 맨날 표현하듯이 좌파 세력들의 뭐 이런 거 아니냐 이러고 하는 건데 역풍으로 불 것 같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예. 자, 황교안 대표가 왜 이렇게 강경해지는가, 뭘 노리는가, 득실이 어떨까 한번 짚어봤는데요. 지금 이렇게 강경투쟁 계속하다 보니까 피곤하겠죠. 황교안 대표가 공개회의석상에서 이렇게 꾸벅꾸벅 조는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 그럴 수 있지만 엊그제 회의에서 절절함을 얘기하는데 이 순간도 저럼을 못 참냐 이렇게 꾸짖은 뒤라서 조금 거시기한 상황이 됐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우리 당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만은 지금 좋은 분이 계시네요. 이게. 곤란할 일입니다. 위원장님 여러분 하면 같이 힘차게 파이팅 세 번 합시다. 위원장님 여러분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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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다 깨셨죠? 아니면 50석을 나눠 먹을지 25석을 연목이 없어서 비서실장에게 전달했다.
뭐 그런 박근혜 대통령 대구 경북 TK에 여론조사하고 친박 인사들 예, 아이고 또 카메라 기자도 참 얄궂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최수영 교수, 네네. 아주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아, 그럼요. 예. 저 연세에 지금 예. 풍찬 노숙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저 로텐다홀이 저게 바람이 잘 통하는 데거든요. 그래서 화장실에서 지금 세면하고 뭐 한다는데 굉장히 힘들 겁니다. 예. 근데 사실 저희 속담에도 있잖아요. 예. 졸린 눈은 정말 천하장사도 못 들어올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눈꺼풀이 제일 무겁다 그럼요. 그러죠. 제일 무겁죠. 근데 예. 사실 당신께서 황 대표가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7월 달에 당원협에서 이렇게 얘기해놓고 본인이 저렇게 좀 약간 민망한 모습이긴 한데 그러니까 항상 우리 황교안 대표께서 좀 역지사지의 마음을 좀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때 그 전날 뭐 다른 당협 활동하느라 정말 피곤했던 국회의원들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그렇게 새겨보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필이면 또 엊그제 한 얘기가 있어서 말이죠.